아이들하고 조금 더 재밌게 놀아주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볼게요. 그러면 교구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교구는 블록커스라는 이름을 가진 교구고요.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도형 파트에 있어서 평면 공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구입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이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판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판을 열면 이런 식으로 4가지 종류의 색깔의 블럭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은 4세, 5세, 6세, 7세 다 모든 연령이 조금 재미있게 이 게임을 처음부터 배워갈 수 있는 난이도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4가지 색이 들어있는 이유는 4인용이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물론 2인 이상은 2명, 3명, 4명 다 이 게임을 재미있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4가지 색의 블럭들이 있는데 각각의 블럭은 모든 색깔이 똑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색을 가지고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블록커스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이 블록 모양들은 1개짜리부터 그 다음에 총 5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 구성 모양은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 모양을 아이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정사각형 네모 모양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정사각형 한 개는 한 가지 모양밖에 없지만 이렇게 2개를 꼭지점을 붙이는 게 아니라 변과 변을 반을 나눠도 안 되고요. 변과 변을 온전히 붙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양들을 모두 폴리오미노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폴리오미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정사각형 퍼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2개짜리까지는 이렇게 한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변과 변을 공유하는 3개짜리 모양은 이렇게 한 줄도 될 수 있고 밑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반대쪽에 붙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한 가지 모양으로 간주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가지 모양이 하나짜리, 그 다음에 니은자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음 4개짜리부터는 훨씬 더 많은 개수의 모양이 나타날 거고요. 게임을 할 때, 아이들하고 시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있다면 집에 가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평면 도형을 이용해서 한 개씩 붙여서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구성놀이를 먼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구성을 가지고 완성된 모양을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1개짜리 모양은 모노미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예요. 그리고 2개짜리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변과 변을 온전히 공유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모양밖에 없습니다. 이 모양의 이름은 도미노고요. 물론 아이들은 이 이름을 외우거나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이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3개짜리는 트리오미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니은자 모양과 일자 모양 이 2가지만 정확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개짜리는 모두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다 해본 테트리스 게임 조각 5가지고요. 갖고 있는 이 정사각형 퍼즐의 이름은 테트로미노입니다. 모노미노, 도미노, 트리오미노, 테트로미노. 그리고 블록커스는 이 외에 5개짜리 이제 퍼즐까지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5개짜리 퍼즐의 개수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그리고 7, 8, 9, 10, 11, 12. 총 12가지의 모양이 들어있고요. 이 5개의 정사각형을 변과 변을 이어붙인 이 모양을 바로 펜토미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체 블록커스의 게임을 할 때 한 가지 색깔이 갖고 있는 이 블록 모양의 개수는 2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게임은 게임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랑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블록 하나하나를 같이 재밌게 만들어보고 이야기해보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작업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단순히 블록커스는 땅 따먹기 게임이고 땅을 넓히는 게임이야 라고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지금 모노미노부터 펜토미노까지 이름을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도 충분히
아이들하고 재밌게 해보실 수 있어서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구성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한번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모든 게임은 그냥 성인용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으면 알아들을 수 자체가 없고 아이들이 그 게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머님들이 집에서 이 블럭들을 가지고 조금 쉽게 애기들 4세, 5세, 6세, 7세도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 평면 블럭들은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테트리스나 펜토미노 그 조각들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분량의 수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이 블록커스라는 게임은 그 모든 조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등 저학년 또는 고학년까지도 가지고 계시면 여러 가지 영역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룰에서는 지금 각 모서리 끝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빨강이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파란색은 이쪽 끝에서 시작할 수 있고요. 뭐 노랑, 초록 이렇게 네 가지가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색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을 때 다음에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잇는 형태로 땅을 넓혀가게 되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길이 붙는 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이어서 땅을 확장해 나가고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이쪽 꼭지점이나 또는 이쪽에 있는 꼭지점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땅을 확장해 나가는 건데 사실은 지금 아이들한테 이 블럭은 5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도 아직은 머릿속에서 혼란이 있고요. 이 5개짜리 모양 구성에도 지금 이 부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 땅이 갖고 있는 넓이가 얼만큼인지에 대해서 아직 인지가 부족한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각각 어머님이랑 아이랑 색깔을 정해서 네모난 초콜릿 만들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주사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이 나오면 블럭을 1개를 가져갈 수 있다던가 또는 2가 나오면 2개의 블럭을 가져가서 최대한 네모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네모 모양은 정사각형이어도 되지만 직사각형 모양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모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아이가 변의 성질 또는 지금 이 길이를 이해하고 빈 공간을 채워감으로 해서 면적을 점점 넓혀가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1개가 나왔을 때 이 친구는 1개짜리 조각을 이용해서 1개의 초콜릿을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파랑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거를 주사위를 던지지 않더라도 뭐 동시에 1개씩 가져가서 네모를 만들 때마다 점수를 준다고 했을 때 이 길이를 읽어서 네모를 이런 식으로 끼워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쪽에 필요한 거는 2개짜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모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빈자리를 읽고 그 빈자리에 맞는 기하학적인 모양을 찾아내는 연습을 1단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넓이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엄마께 넓어 아니면은 우리 아이께 넓을까 이런 식으로 넓이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네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빈 공간의 모양을 맞춰가는 연습이 저는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어머님들이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게 무조건 큰 초콜릿을 만든 친구가 이길 거라던가 아니면은 몇 개, 좀 여러 개의 네모를 만들어낸 친구가 이길 거라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조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방법에서 이거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엄마랑 아이가 기다란 초콜릿이나 아니면 큰 초콜릿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 누구 초콜릿이 더 클까? 아니면 어떤 게 더 넓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은 사실 네모의 개수를 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지금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게 더 넓어 엄마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넓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방법은 똑같은 네모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세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금 블록버스의 물론 이제 부분의 조각들이지만 이런 식의 활동으로 인해서 넓이 비교라던가 단위 면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자연스럽게 해보시면 조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다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 게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소도구를 이용한 활용법이고요. 저는 이제 게임으로 돌아가서 이 게임판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꼭지점을 활용하는 물론 그 게임법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 게임은 조금 더 이 블럭들이 익숙해지고 아이들이 이 게임을 이해했을 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작을 할 때는 처음에 중심부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사실 훨씬 좋아요. 만약에 첫 번째 친구가 빨강을 가운데 놨어요. 물론 어머님이 시작을 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어디서 시작할 거라고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옆에 파랑을 놓았다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내 색깔, 나랑 똑같은 색을 가지고 와서 꼭지점이 아닌 변을 공유해서 무조건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내 땅을 넓히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친구도 이제부터는 구멍이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왔을 때 아이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이 길이가 맞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이동, 뒤집기를 해보면서 이 모양이 어디에 들어가는 게 내가 지금 막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막아줄 수 있는 모양이 어떤 건지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놓아도 되고 나는 엄마를 막으면서 가고 싶어. 그러면 내 변을 공유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막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내 모양이 뭔가 커져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좋은 건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이 활동을 해보시면 이게 어디에 붙어야 될지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절대 답답하다고 해서 아이를 닥달하시거나 여기 놓으면 되잖아 힌트를 주시지 마시고요.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끝까지 같이 물어보시면서 어디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어디든 붙여서 아이가 빈자리를 채워가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은 또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걸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엄마는 너를 막으면서 갈 거야. 나는 내 색깔도 크게 만들 거고 너도 막을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는 방법 또는 위로 내 땅으로 못 오게 해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막는 걸 보여주시면 게임이란 거는 상대를 보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크고요. 단지 이제 화는 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보면서 이래서 나는 저렇게 하면 나도 엄마를 막을 수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는 거를 완벽하게 지금 엄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의 블럭이 사실 이렇게 5개짜리인데 어머님 눈엔 이게 한 번에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이 길이가 이쪽에 맞는 길인지 이쪽에 맞는 길인지가 보이지 않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빈자리보다 이게 훨씬 길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빈자리가 3개인데 얘는 4칸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을 거란 생각을 사실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겹치더라도 어머님들은 일단 그 부분에 맞는 길이가 이런 걸 들고 왔을 때 왜 얘가 들어갈 수 없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줘서 원하는 모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모양도 이쪽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한번 뒤집어 볼까 해서 뒤집는다는 의미 또는 돌려볼까 해서 돌린다는 용어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해주시면 이 블럭을 이해하고 공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교과에서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속상하지 않을 정도로 막고 막히는 관계를 유지하셔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은 4명이 하면 물론 좀 더 치열하고요. 2명은 여유 있게 땅을 넓혀갈 수 있고 상대를 조금 보면서 배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땅 따먹기 방법을 먼저 추천드릴게요. 한번 하트를 만들어 봤어요. 저도 지금 처음 만들어 본 거긴 한데 지금 어머님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계실 거고 아이들도 정말 우리보다 훨씬 힘든 게 아이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담아서 일단 보내드리고요. 일단 블록버스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